안녕하세요. 가정문제해결소 소장 최진아입니다. 소개가 좀 바뀌었는데요. 가정 전문가에서 화성 가정문제해결소장으로 바꿨습니다. 음, 일단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화성이긴 한데요. 어, 그 도시 화성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화성이 많은 분들이 이제 불화자를 써서 화성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불화자 화성은 그 마르스, 예, 그 천체 예, 고요. 우리가 아는 도시의 화성은요, 빛날 화자, 그러니까 중화요리할 때 쓰는 화자 있죠. 그래서 빛날 화자. 예, 그래서 영어로 하면 스플렌디드 캐슬입니다. 빛나는 성이죠. 어, 저희는 우리들의 가정이 스플렌디드 캐슬, 빛나는 성이 되는 마음에서 화성이라고 이름 졌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줄반장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셀프로 장짜리 한번 해보려고 저 혼자 만들어 놓은 화성 가정 문제 해결소 소장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성 가정문제 해결소장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요, 스플렌디드 캐슬, 빛난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삶을 살다가 저 멀리에서 이제 내가 꿈에도 그리던 빛나는 성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가정이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집에 가면 애도 봐야 되죠. 어리면 집에 간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즐거운 일이 없죠. 옛날 노래에서 이제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지만 내가 쉴 곳은 내 집뿐이다, 이런 노래도 있지만은 그 노래에서도 벌써 인정을 하는 거예요. 즐거운 곳이 있다는 데서 날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집에 간다, 이런 의미인데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스플렌디드 캐슬, 빛나는 성이에요. 가장 빛나는 곳이고 가장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인 겁니다. 가정이. 근데 누군가가 이제 그런 의식을 바꾸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독재자들은 여러분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싫어하죠. 제가 이제 가정 문제에 관해서 정치적인 해결을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일제 강점기 때 총독부에서 우리나라의 그 산미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쌀 생산을 많이 늘리는 것이 우리 그 조선 사람들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쌀 생산량을 늘려서 이 쌀을 몽땅 다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먹을 게 없죠. 그러면은 일본 애들이 이 쌀을 가져가서 일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조선에서 쌀을 다 가져왔어요. 배불리 먹고 사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미 증식기를 통해서 쌀을 수탈당해서 군사를 통해서 다 일본으로 빠져나갔는데,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살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쌀이 아주 싼 값에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쌀값이 폭락을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망해요? 농민들이 망하게 됐죠. 영세 농민들이 망합니다. 농사를 져가지고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 노동자들은요. 쌀값이 떨어져서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월급을 안 올려줘요. 그러니까 일본의 정부가 산미증식도에서 쌀 많이 가져온 것은 일본 사람들한테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당시 일본이 산업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장을 많이 만들었죠. 그러면 그 공장을 많이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일본 사람들끼리 그냥 만들고 쓰고 안 되죠.
일본이 제국주의의 길로 이미 들어섰는데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어디든 팔아야 돼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서 품질이 나은 상품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걔들도 산업화 초기에서는요, 상당히 조악한 품질의 공산품을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게 만들려면은 가격이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을 어디까지 싸게 할 수 있느냐? 인건비를 낮춰야 되는 거죠.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낮추냐? 노동자가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쌀값을 낮추는 거예요. 쌀값을 낮추는 만큼 저임금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쌀값을 낮추려고 해서 일본 농민들이 쫄딱 망했잖아요. 쌀값이 폭락해서. 그 문제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총독부에서 빼앗은 조선인들의 땅을 일본인 지주한테 공짜로 불화해 줍니다. 자, 너 여기서 망했지? 그러면 니들이 조선에 가서 지주 노릇하고 살아. 그래서 일본인 지주들이 넘어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조선인 지주보다 일본인 지주들은 상당히 지금 관대해가지고 인심을 많이 얻었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일본에 부유한 대주주들이 넘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조그맣게 농사 짓던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데, 일본 정부에서 그렇잖아요. 땅은 뺏었는데 그걸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렇게 해서 보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기들도 좀 농사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좀 조선 농부들이 불쌍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이 산미증식 계획은 인건비를 낮추기 위한 거예요. 아니, 근데 말이에요. 그렇게 기를 쓰고 인건비를 낮추려고 해서 쌀값을 떨어뜨려 놨는데요, 이 노동자들의 애를 많이 낳아보세요. 애를 낳는 만큼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릴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쌀값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지니까 애를 낳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애를 안 낳으면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인건비가 상승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징용해서 데려간 사람들은 왜요? 얼마든지 저임금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 많아요. 나이키 공장이 부산에 있다가 우리나라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중국 건너갔어요. 중국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베트남으로 건너가요.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값싼 노동력, 자국민이 애를 안 낳아서 노동력이 없어져도요, 값싼 노동력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노동력을 얼마든지 싸게 할 수 있으나 자국민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그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니까요. 기업에서 세금 받아서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애 낳는 거 싫어하죠. 제가 이 산미증식 계획을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냐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인구가 늘어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혼자 있으면은 그냥 그래 뭐 내가 좀 아껴 쓰면 되지, 절약하면 되지, 이렇게 지나갈 건데요. 애를 많이 낳아보세요, 국민들이. 그러면요, 부모가 눈이 돌아가요. 가만히 안 있는 거죠. 내 자식들이 내가 침묵함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고 억울하게 살게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낳은 아이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권력에 대항합니다.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였어요.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냥 일하고 그냥 노예처럼 사는 삶을 살지 않아요. 왜? 내가 노예처럼 살다 보면 내 자식도 노예가 될 거니까. 음. 조선시대도 애를 많이 낳으면요 건들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부모가 아이에게 자식에게 울타리가 되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울타리는 자식들이에요. 울타리가요 담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울타리를 쳐놓으면요 그냥 웬만한 사람들 안 넘어와요. 울타리 넘는 건 좀 잔혹한 일이죠. 자식들이 울타리가 돼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 자식을 낳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을 낳으면 이제 그 꽃을 걸어놓고 여자아이 같으면 이제 그 숯을 걸어놓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 울타리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거죠.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은 세상에 어떤 노동놈이 애가 태어나서 꽃을 걸어놓고 숯을 걸어놨는데 그 집을 넘어서겠어요? 못 넘었습니다. 집 많은데 뭐 딴 데 가지 뭐 이런 거죠.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요 숯을 걸어놓고 꽃을 걸어놔서 이 집은 아이가 태어난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쁜 그 애군도 떨어뜨리지만은 어떤 이제 그 정갈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들은 입장 금지 이런 표시인 거예요. 위생관념이고 뭐고 없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태어났음을 표시해 둠으로 인해서 일종의 신성지역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애가 태어나,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았으니까 계속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다들 사람들이 조심해서 들어가는 거죠. 막 그 갑자기 이제 그 엄마 아빠 일하러 나갔는데 애 혼자 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다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봐줍니다. 가정은 정말 나를 보호해주는 빛나는 성이지. 지금처럼 지옥 같은 이미지요. 역사상 그런 이미지는 없었어요. 근대에 들어서 독재자들이 만들어 놓은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느 시대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저주로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어요. 어느 종교 어느 사상에서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얄팍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그러한 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그것도 다 뭐예요? 자기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 시간에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무기라고 그랬는데요. 무기하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요번에는 이제 울타리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보여준다고요? 말도 마세요. 어떻게 보호를 해줘요?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심어주고 삶의 의미를 주는 게 아이들이지.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님한테서 삶의 의미를 얻어요?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나의 삶의 의미야. 그런 생각을 하려면요 최소 20년은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대충 살고 막 살다가고 막 담배 피고 술 먹다가도 아이가 있으면 나의 삶의 의미가 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담배도 끊기도 하고
억지로 내가 담배 끊는 이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나의 삶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아이가 없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무슨 재미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술 먹고 뭐 어디 가서 뭐 동호회 활동하고 동호회 활동하니까 또 누구도 만나고 장점이 없어요.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은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야, 동생 낳아줄까? 엄마 싫어요. 얘는 동생을 싫어하는구나.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 대우해줬고요. 얼마나 그게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애를 근거로 해서 애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풍성하게 사랑을 아이한테 베풀어주면요, 아이는 100% 동생을 원해요. 반성을 해야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 없죠. 반성을 해야죠. 얼마나 아동을 학대했으면, 자기 자식을 학대를 했으면, 얼마나 아이들이 사랑이 고팠으면 동생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사랑이 넘치면요, 그렇잖아요. 넘치도록 부어지면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넘어오는 사랑은 또 어딘가에 또 뿌려줘야지 이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어린아이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친척도 있고요, 나라도 있어요 지금은. 응? 요즘 그러잖아요. 살찐 들어가지고 애를 버리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버리고 하니까 조선 가정이 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뭐 다리야, 이거 허리야 이러면서도 버리지 못해요. 뭐가 겁나서요? 어른들은 집 필요해 있으면 아이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버려두고 아니면 고아원에 버려두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애를 낳았어요. 애 키우기 힘들어서 고아원에 버렸어요. 저런 나쁜 새끼,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응? 오죽했으면 애를 거의 맡겼을까? 이해해주지 나쁜 놈이라고 안 해요. 살기 힘들다고 애를 죽이면은 그게 나쁜 놈이죠. 지금 버려진 애들 잘 케어를 못하는 거는 사회 책임 많이 크다고 봐요.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우는 것은 사회 책임입니다.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책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는 지금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날로 먹으려는 것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수백조 원을 뭐 저희 출산 장려를 위해서 쏟아 부었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출산 장려를 위해서 그런 적 없어요, 얘들은. 아이가 소중해서 그런 적 없어요. 맨날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노동 가능 인구가 없어진다. 아이를 한다면은 그러면 나중에 연금 못 받는다. 연금 받으려고 해나요? 웃기는 소리죠. 세 자녀 하면은 아파트를 세 자녀 특별 공급 받는 아파트를 해준다. 특별 공급을 해주면 그 아파트는 공짜는 아니잖아요. 돈 다 내야 돼요, 낼 돈은. 그래도 뭐 이렇게 투입했다고 생각.
아니,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죠? 돈 주면 되잖아요, 그냥. 애 낳으면은. 근데 세 자녀가 되려면요, 부부가 돼야 되죠. 부부가 되려면 결혼해야 되죠. 결혼하지 않고 애를 셋을 낳으면은 뭐 아파트 주나요? 인정을 해줘야죠. 아, 그래, 결혼 안 하고 그래 애 셋 낳아도 인정해주겠다. 근데 그 엄마한테 무슨 이름을 붙였어요? 미혼모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거 왜 붙였어요? 아니, 우리나라 언어 중에서 그런 뭐 옛날에 그 여기자 뭐 이런 것들은, 아니, 남자들한테는 그냥 기자고 왜 여자, 차별적인 단어다. 그래서 여성단체 대항해서 이제 여기자란 말도 못 쓰게 하고 성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혼모가 무슨 말이죠? 그냥 엄마면 엄마지. 미혼모는 배 안 아프고 그냥 갑자기 한 일주일 만에 애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미혼모가 된 거는 엄마 쪽의 문제 아니라 아빠 쪽에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혼모라는 단어 자체는 현대판, 한국판 주어 글씨예요. 이마에 딱 새겨 놓는 거죠. 아, 누가 애를 낳아요? 미혼모 딱 집었는데. 여성이 가임기가 있어요. 근데 미성년 전에도 여성은 임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전해서 임신됐다. 뭐 일부 사이비 단체에서 무슨 혼전 순결 뭐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참 좀 웃기는 얘기고요. 미혼모, 아니,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으면 축하해줘요. 주는 거예요. 여성이 여성이라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존재의 의미잖아요. 아니, 아무 의미 없이 나이 차면은 성년식 해주잖아요. 성인으로 인정해주고 축하해주잖아요. 하나의 생명을 잉태를 했으면은 이건 축하받을 일이잖아요, 무조건. 거기다 왜 미혼모란 딱지를 붙여요? 우리가 붙인 건 아니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이 붙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화살 돌리게 하는 거예요. 자식 문제 때문에 속을 썩는데요. 자식 문제 때문에 왜 속을 썩어요? 속을 썩을 일이 없어요. 아이들이 울타리잖아요.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데 사회가 책임 안 지고, 그럼 사회면 사실은 이제 돈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책임지게 되는 건데, 그거 자기들이 하기 싫어서 부모들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맨날 자식만 찍어 눌러요. 어디 가서 사장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바른 말 못하고, 정의로운 행동하지 못하고, 근데 맨날 집에 가가지고 애들만 잡아요. 또 한강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한다고 하죠. 종로에서 사람한테 뺨을 맞았겠죠.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지. 왜 한강에서 욕하는 줄 아세요? 한강이 말을 못하니까 그래요.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식은 태어나서부터 자신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온전한 완전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에게 삶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냥 태어난 것 자체로 완결이 된 거예요. 삶에 여러분들한테 부모님한테 의미를 준 거예요. 애를 안 낳으면 삶의 의미 못 찾아요. 뭐 어디서 찾으려고요? 돈 버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아요? 뭐 자전거 타고 뭐 오토바이 타고 여기서 삶의 의미를 찾아요? 나를 담고 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아이, 나의 우타리해준 이 아이, 이 아이 자체가 나의 삶의 의미예요. 훌륭한 사람이 살고 간 그 흔적을 족적이라고 해요. 발의 흔적이에요. 뭐 유명 연예인들이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손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바닥에 이렇게 거리에 이렇게 딱 동판으로 새겨놓고 하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 하죠. 훌륭한 사람이면 동상 세우겠죠. 근데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흔적,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잖아요.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덜 주기 위해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것을 제공해 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는 것이 여러분들의 아이인 거예요. 가진 사람들과 부자들이 여러분들 핍박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울타리, 스플렌디드 캐슬의 실체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여자들이 이쁘니까 여자가 됐으면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그게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 얼마나 귀찮고 힘든 건 줄 알아?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길러야 되고 머리 기르면 감아야 되고. 그래, 그냥 남자로 살아야겠다. 근데 그건 좀 부럽잖아요. 내가 어떤 생명을 낫게 한다는 거. 나는 여기서 갑자기 뭐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는데 이 아이에게는 어떠한 위대한 삶이 기다릴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는 없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을 아이가 살아줄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인간이 가장 절박할 때, 가장 극단적인 순간에 인류 역사는 항상 아이를 낳았어요. 뭐 보통 요즘엔 극단적인 선택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놓는 것을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옛날 그 유럽의 귀족들, 젊은 귀족들이요, 자살 많이 했어요. 삶의 의미를 못 찾았으니까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전쟁 뭐 이런데요, 전쟁 났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제일 먼저 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항상 사랑을 하고 아이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